자,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제 조금 차이가 나게 건강에 접근을 하기도 하고 건강 관리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한때는 서양에서 온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인정할 때가 있었어요. 서양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증명된 것, 증거나 어떤 기록,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거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은 어때요? 경험에 기반하죠. 아, 그 매실을 써서 그 했더니 굉장히 매실을 또 즙을 짜서 먹거나 매실 뭐 장아찌를 담아 먹거나 매실을 음식에 넣어 먹었더니 소화가 잘 돼. 이거 오랫동안 그래.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고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그 증조 할머니도 그러셨고 계속 그렇게 우리 집안은 있잖아. 쭉 해보니까 매실이 굉장히 잘 맞아. 이 철에는 뭐 뭘 먹으면 참 건강이 좋아져. 감기 예방이 돼. 뭐 이런 입소문,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경험에 기반한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꼭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아니야. 민간요법 뭐 뭐라 그러죠? 그거를 민방요법을 또 다른 말로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널리 전파가 되었거든요. 왜 아무래도 예전에는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식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문자 자체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또 상류층이 지배층이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 미안해요. 자꾸 카톡이 들어오는 거가 이게 소리를 다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자, 그렇게 문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 독식을 하는 거고 일반 뭐 백성들은 그런 것들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의원이 뭔가 그것들을 집대성하기도 하고 뭐 치료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활동들이 있었겠죠. 건강 관리라는 게 그 전에는 굉장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뭔가 이렇게 동네, 마을, 집단이라고 해봐야 그 정도 선이겠죠.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흔하지가 않죠. 근데 요즘에 보건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예방이거든요. 예방의학. 그래서 보건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지표예요. 발전 지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보건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시민 수준, 시민 의식 수준 또는 건강 상태 등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요즘엔 나라에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2.5단계, 3단계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또 막을 수 없는 신종 유행병이 돌 정도가 되면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들에게 약간 생활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뭔가 우리 지금 K 방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제일 처음의 이유는 뭐예요? 정보 제공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난리를 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 개인의 인권 나 개인의 정보 제공 이런 신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더 우리는 극도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조금 나의 권리를 제한받더라도 전체가 잘 되는데 조금 더 협조적이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때 초기에 기억나요?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민주화가 더 발달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좀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더 중요한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왜그 동선이 다 막 유출되고 왜 전화번호 개인 정보를 막 다 알려주고 지금 우리 식당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맨날 뭐예요? 적잖아요. 그쵸? 그 뭐예요? 내가 만약에 걸렸거나 그 매장에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검사를 받게 안내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거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 조금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협조하죠. 왜? 잡혀가니까? 벌금 내니까? 아니죠. 그것보다는 그래 다수를 위해서 이런 뭔가 의식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사회적 차이도 있고 그래요. 그게 좋다고 우리가 그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프랑스 사람들도 약간 착각하는 게 우리가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그런 거 뭐 개인이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알아요. 그쵸? 근데 뭐 어떤 가치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느냐인데 그 복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복원을 전 국민한테 그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았어도 굉장히 협조적일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쵸? 나는 이제 보건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방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보건 그 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또 뭔가 같이 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그걸 다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합의를 해요. 합치해요. 그 힘으로 정말 작다면 작은 나라고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사이에 껴있는 나라이고 지리적으로 그런데도 굉장히 우수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일치단결하는 나는 가끔 정말 우리나라 좀 되게 자랑스럽고 멋지다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국민들도 멋지고 나라도 참 멋지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부모님들도 아마 힘들다고 많이 하실 거예요. 당장 가게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우리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셨던 게 굉장한 일이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차 마시러 안 가잖아요. 가지러 그 똑같은 차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그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굳이 안 가지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위축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얼른 우리가 더 조심해서 그쵸? 백신 나오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도 이래서 지금 두려움에 약간 두려움은 아니고 조심하는 조심성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나 좀 수업하는데 좀 그렇다. 여러분이 좀 이야기도 하고 그쵸? 나 혼자만 계속 일방적으로 막 1시간 2시간 이야기한다라는 거 많이 힘드네요. 혈액순환을 한번 보면요. 아까 순환, 영양, 순환, 그 다음에 세정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순환을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산소를 통해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세포 사이사이까지도 산소가 공급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일단 숨을 쉬는데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로 배출되는 것보다는 산소가 들어가서 폐를 통해서 돌아서 심장까지 들어가서 돌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이산화탄소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순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양분이 들어가요. 밥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먹은 게 어떻게 돼요? 피로 밥알이 들어가요. 혈관을 통해서 밥알이 들어가고 아침에 먹은 시금치가 떠다니고 콩나물국이 떠다닙니까? 아니죠. 위를 통해서 식도 통해서 이렇게 쭉 소화기관 내려가서 위까지 가서 다 소화가 돼서 얘네들이 필요한 영양소는 혈관으로 같이 가고 산소와 영양소가 혈관으로 가고 나머지는 노폐물로 신장이나 장, 소장, 대장 통해서 노폐물로 바깥으로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고 그렇죠? 소변을 배출되고 이 과정이 전체 순환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서양에서는요. 자,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17세기 서양에서는 피는 어디서 지금 우리는 피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피는 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는 피가 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현미경도 개발되고 그렇죠? 세포라는 거를 코르크막에 있는 그걸 통해서 세포라는 조직을 우리가 개념을 알게 되고 이제 뭔가 자꾸 개념이 만들어지고 확립되고 또 이제 증명되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28년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혈액순환 이론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을 출발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윌리엄 하비가 밝혀내었다. 그 전까지는 간이 대세였는데 간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심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혈관이 뭐 동맥, 정맥, 그쵸? 그런 큰 뭐 혈관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말초로 이 끝에 손끝 발끝까지 우리가 다 빨갛고 입술도 빨갛고 전부 빨간 거는 이제 이쪽 표피 일부분까지 표피 전이죠. 물론 진피이긴 한데 너무 표피가 얇으니까 진피가 비쳐 보여서 혈관에 있는 혈액이 비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갛게 살짝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건데 이 불그스름한 이거가 이제 말초신경까지 간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혈관. 그쵸? 모세혈관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혈액에서 혈장이 빠져있는 그 붉은색 그거가 빠지고 남아있는 게 혈장이죠. 그거가 이제 림프액으로 돼서 순환이 된다. 림프 순환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내었다. 그래서 혈액과 림프가 순환한다라는 이론이 서양적인 어떤 개념이다. 온몸을 돌며 물질을 운반한다.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은 배출한다. 이게 이제 순환이죠. 자, 동양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환 이론을 알고 있을까요?
동양에서는 뭐 현미경이 없죠, 일단. 그래서 우린 또 동양은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신체 발부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이다. 얘를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서 상투를 틀거나 닦거나. 커트가 유행을 했나요? 조선시대에? 죄인은 머리를 잘랐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너무 가난해 가지고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돈을 바꿔 가지고 생활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를 잘라 가지고. 그럼 머리에다가 이제 수건 쓰고 나오고. 그런데 보통 다 그 설정이 뭐야? 막 울죠. 어? 뭐 나라 잃은 것처럼 울어요. 너무 슬픈 거야. 왜냐면 가난 때문에 너무 소중한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라고 한 거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서 변발령이 나왔을 때 고종 황제가 일제에 어떤 탄압에 의해서 변발령이란 걸 내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얘기예요. 현대화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일찌감치 걔네들도 외세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문을 열은 거예요. 그 사람들 일본도 처음부터 힘이 셌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힘을 만들어야겠다. 얘네는 이렇게 생각한 거고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다 가다 걸어야 된다. 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가치와 조선의 어떤 가치나 조선의 체계가 붕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왕권이거든 한국은 조선은. 근데 서양은 왕이 없죠. 왕이 있는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나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좀 평등하다 약간 그런 개념도 있었던 거죠. 그런 개념이 들어오는 거를 서학을 통해서 천주교를 통해서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임금 있는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외국의 모든 것들이 물론 발달돼 보이는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 뭔가 아니라는 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쇄국 정책, 지배층에서 쇄국 정책을 폈고 일본은 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총이라든지 어? 그 총만 들어왔겠어요? 복식이 들어왔겠죠. 복식이 들어오고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뭐 여자들의 머리 형태도 바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자기네를 따라라. 그래서 이제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부터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얘기죠. 사진 본 거 있죠? 이게 뭔가 이게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여기다 딱 견장 차고 그러고 있는데 머리가 짧죠. 왕부터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왕이 외국의 어떤 그런 힘에 눌려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인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 사람부터가 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특히 조선시대 500년 동안 머리카락을 잘한다는 거는 거의 목숨을 뭐, 내놓는 거 비슷하게 이걸 생각했던 거를 잘렸다는 얘기야.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 쓰고 상투 틀고 했던 어떤 그런 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길에 나와서 울고 차라리 날 죽여라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참 현대가 정말 세월이 100년 사이인데 110년? 그렇죠? 한일합방이 1910년이니까 한 110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동양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부라는 거는 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의학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자기 어떤 사후에 자기 장기를 아니 사후는 아니죠. 이제 뭔가 뇌사 상태이거나 이럴 때 장기를 기부한다거나 골수는 살아있을 때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척추에서 이제 그 골수를 빼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빼는 거잖아. 그리고 장기도 이제 기증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이 사체를 기부할 수 있어요. 기부에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조금 아직도 좀 미적미적거려요. 왜냐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죽고 나서도 뭔가 내 신체가 훼손되거나 이미 죽고 나면 솔직히 여기 생명이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게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은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 거부하는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간이 어딘지 심장이 어딘지 그런데도 재밌는 건요. 그 동의보감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인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장기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얼추 뭔가 굉장히 이렇게 상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좀 사실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오장육부. 근데 거기에 보면 정신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그 서양은 심장, 간 이런 식으로 뭐 모세혈관까지 뭔가 딱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순환 논리를 폈다면 동양은 보세요. 정신, 기, 혈, 진, 액. 그래서 말이 틀리죠.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정신. 정신 차려 얘야. 너 정신 차려라. 정신이 눈에 보여요? 신은 보이죠. 정이 보여? 근데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을 하거든. 기혈. 기혈도 많이 들어봤죠. 아우 기혈이 약해. 그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진액. 진액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응? 진액이라는 거 눈에 보여요? 액은 보일 수 있어요. 침을 뭐 뱉거나, 그쵸? 뭐 이런 것들은 보일 수 있고. 근데 진 빠져요. 아우, 진이 빠져. 기가 허해.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조상대대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형성되거나 음식물의 정수가 뭐야? 음식물의 정수가 있어? 정수라는 건 엑기스. 가장 중요한 거. 요즘 같으면 이제 에센스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정수거든. 음식물에 에센스가 있다는 거야. 모든 음식물에. 그게 기화하여 심지어 날아가서 신체의 각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요. 이게 다 밝혀졌어요. 우리가 기도 있고 뭐 진도 있고 그쵸?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컴퓨터도 없고 현미경도 없고 과학 실험을 하지도 않고 해부학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정말 조상님들의 지혜가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우선 여기까지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기말고사까지 대면으로 치렀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치러서 너무 좀 안타깝고요. 방학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은 졸업이죠. 그쵸? 지금 취업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마음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하고 싶을 텐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마음들 이해하고요. 그럴수록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힘을 내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특히나 청춘이고요. 그쵸? 시간이 아직 있어요. 내년 우리가 좀 따뜻해지고 또 이 백신 나와서 좀 사회적 분위기가 또 한순간에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두워지는 마음이나 힘들어진 마음을 자꾸 밝게 가지시고요. 긍정의 힘이라는 건 지금 필요한 힘이에요. 그쵸? 아, 이거 안 돼. 이게 뭐야.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우리는 괜찮아진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꼭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뻔한 말 같지만 뻔한 말일수록 지금 가장 필요한 말이라서 여러분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죠? 자주 연락할 거예요. 그쵸? 방학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방학은 없어요. 이제 2학년 기말에 방학이 뭡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삶의 현장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바르게 서고 전문가가 되는 그 과정을 응원할 거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번 학기에. 특히 사맞춤, 사회수에 맞춤형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한 가지 소식을 전한다면 우리 에스테티션 반이 9개 과정 중에서 최우수 과정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영상까지 제작해서 성과 보고회에 지금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인터뷰를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 들고 한번 갈 거니까요. 내가 연락하면은 연락 받아주시고요. 이 과정 참여해서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소감이 있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각종 상도 휩쓸었고요. 특허 출원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만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여러 가지 상도 받은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잘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2학기까지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